중첩 클래스, 내부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어렵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만들어 드려 볼게요. 오케이, 예시.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려는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쵸? 내부적으로 쓰려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만 쓰려는 거다. 자, 여러분들 내부 클래스를 쓸 일들이 꽤 많아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려운데 실용적인 예시를 듣고 싶어요? 쉬운데 실용적인 건 아니고 비유적인 걸 듣고 싶어요? 둘 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와서 처음에 어려운데 실용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 자바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자바는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요 윈도우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만드는 객체인 스윙이라는 친구, 우리가 JWT라는 걸 보여드려 볼게요. 자, JWT? 스윙. 자, 이 스윙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뭐가 나오고,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하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는 마우스가 꼭 있어야 돼요. 마우스 없이는 동작이 안 돼. 우리가 컴퓨터는 제일 처음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우리 터미널에서 cd, choose 디렉토리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 우리가 터미널에서 저렇게 현재 위치가 뜨면 choose 클리어 할까요? 자, choose 디렉토리 점점 이렇게 해서 이동하고, 저 ls 해서 디렉토리 보고, 이런 것들이 뭐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마우스가 일절 필요 없어. 마우스가 일절 필요 없는 상태. 자, 근데 이제 윈도우가 최초로 나왔어요. 그쵸? 최초로 나와서, 자, 우리 윈도우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이런 노트나, 자, 여기 지금 어플이 안 되는데, 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밑에 보이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거 만들려면 윈도우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서 써야 돼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맥이 나왔죠? 근데 원래 맥이 제일 처음에 만든 거를 이제 직원들 빼와서, 그죠? 윈도우에서 그 직원들 데리고 만든 게 이제 윈도우가 되겠죠. 제일 처음에 설계자는 맥이고, 그죠? 윈도우,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자,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웠어. 자, 근데 윈도우가 더 어려웠어요. 자, 윈도우가 왜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개발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2014년도쯤에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는 누구를 따라한 거예요? iOS. 자, 맥에서 나온, 그러니까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이죠, 그렇죠? 여기서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냈어요. 이게 뭐예요? 핸드폰, 스마트폰 운영체제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 베껴서,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누구?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냈죠. 근데 자, 지금 옛날이랑 지금 상황이랑 똑같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냐?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가 조잡하고 어려웠어요. 왜? 나는 그 안에 기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누구처럼? iOS처럼. 화면 전환이라든가 앞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드로이드가 보고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조잡했어요. 마찬가지로 윈도우도 어땠어요? 맥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잡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바가 중간에 꼈어요. 자바가 어땠냐면, 야, 우리 내 언어만 하면 윈도우도 만들어지고 맥도 만들어져. 두 개 따로따로 만들 필요 없어.
그래서 플랫폼, 이때 이제 OS를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러죠. 자, OS의 독립적이야. 둘 다 돼. 이런 말을 한 거였죠. 그래서 자바가 유명해진 거예요. 자, 우리 자바의 처음 시간 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은 자, Jframe이라 하고요. 원래 frame이라는 게 있었는데 업데이트 됐어요. Jframe으로. frame은 new frame, Jframe. 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름을 정해 볼까요? 중첩 클래스 수업. 자, 이 프레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창이에요. 창이라서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자, 프레임 점, 자, set 사이즈. 자, 사이즈 보면 너비랑 높이를 정할 수 있어요. 100 해볼까요? 100. 자, 이때 100은 픽셀 크기를 얘기해요. 픽셀. 여러분들 픽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상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해상도에 1980에 1080 그러면 HD 해상도죠. 그 해상도에서 1980에서 1080 중에 100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100만.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사이즈를 정했으면 위치도 정할 수 있어요. 자, 위치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 자, frame.set bounce예요. bounce. 자, 근데 이제 bounce는 크기랑 위치까지 다 정하는데 set 갑자기 이제 수업을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위치만 정하는 게 로케이션. 자, 위치만 정할 거니까 로케이션. 자, 로케이션은 어떻다? 요 위치 중에서 자, 중간으로 올 거다 그러면 한 500에서 뭐 300 정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모니터가 두 대라서 지금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어서 자, 오른쪽에 주 모니터다 보니까 오른쪽에 뜰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상관없이 뜰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에 보여줄 거야. 자, 보면 이제 우리가 프레임 보면 자, 이 프레임 자, 밑으로 내릴 수 있죠? 안 보이죠? 또 내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그래서 이 윈도우를 어떻게 해요?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rame.set visible true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개발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실행. 자, 그럼 이런 조그마한 창이 뜰 거예요. 그쵸? 조그마한 창. 자, 100이라고 해서 요만하게 떴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끄는 걸 구현 안 해서 이 X 버튼이 구현이 안 돼 있어서 종료해도 종료가 안 될 거예요. 자, 종료가. 자, 그래서 이제 종료 버튼을 강제로 누르고 자, 강제로 누르고 여러분들 이거 내린다고 종료가 돼요? 안 되죠. 그쵸? 내린다고 종료가 안 돼요. 종료를 구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종료를 구현을 할 거예요. frame.set default close operation. 자,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종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상수라는 걸 제공해요. 자, jframe. 자, 상수가 뭐라 그랬죠? 정보. 자, dispose on close. 자, 화면에서 사라지고 종료하겠다. 그렇죠?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끄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자, 저희는 이제 화면 안 보이게 하고 종료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X 버튼이 구현이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X 버튼 구현이에요. 그럼 다시 켜볼게요. 이건 누르면 이제 X 버튼을 했을 때 종료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위치가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크기를 200, 200으로 바꿀게요. 200, 200. 그리고 여러분들은 따라할 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모니터가 두 대라 했잖아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주 모니터라서 X를 2500 정도로 줘야 여러분들 화면에 바로 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500으로 하세요. 자, 실행.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지금 모니터 위치가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 있어서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나? 자, 마이너스가 되나 볼게요. 원래 마이너스가 안 될 텐데.
자, 일단 요거를 화면에 이렇게 떴죠? 200, 200. 요거 끄면 이제 종료가 돼요. 좀 기다리면, 조금 기다리면 종료가, 조금 오래 걸리네요. 그쵸? 됐죠? 그쵸?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화면이 꺼지고, 자동으로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요게 dispose on close.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자, 1500이 마이너스가 되나 볼게요. 여기 떴다. 그쵸? 모니터가 저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이 주 모니터라 마이너스 이렇게 했더니 여기 뜨네요. 그쵸? 자, 끄면 좀 있으면 종료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 화면을 구현한 거예요. 이 화면을. 신기하죠? 그쵸? 근데 코드가 어때요? 심플하죠? 약속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 프레임을 만들고 생성자에다가 이름 쓰면 이름이 여기에 쭉 나오고, 그쵸? 쭉 나오고. 자, 이가 지금 전체 모드라 그래요. 지금 현재 맥은 전체 모드라는 게 있어서 전체 모드일 때는 다른 창에다가 뜨는 게 있어요. 전체 모드 안 할게요. 자, 다시 종료하고 다시 키면 이렇게 뜨죠. 그쵸? 자, 오케이. 지금 무슨 뜻이야? 200, 200에 여기 오른쪽 기준으로 마이너스 1500에 300 위치에 이렇게 뜬 거예요. 그쵸? 자, 이거 창. 지금 이 창이랑 똑같은 창이에요. 이 창이랑 누구랑 이 창이랑 같은 창. 근데 이제 자바가 맥을 접근해서 그걸 띄운 거예요. 자바가 맥에서 제공하는 이 윈도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운영체제가 다르죠? 이 J프레임은 누구 두 개를 접근해요? 맥에 있는 OS에 OSX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윈도우를 접근할 수도 있고 윈도우에 있는 운영체제도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너무 기능이 심플해서 제가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넣어 볼 거예요. 버튼 이렇게 꼭꼭 눌리게. 자, 꼭꼭 눌리게. 자, 그래서 버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버튼. 자, 버튼을 넣으려면 버튼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J버튼이라는 거 만들 거예요. J버튼. 자, 우리가 버튼을 줄여서 btn이라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개발자들은. 자, new J버튼. 자, J버튼도 여기다가 이름을 쓰면 이름이 나와요. 자, 여기다 클릭 이렇게 할게요. 클릭. 자, 그리고 이 버튼을 프레임에다가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add는 자 보면 자, 우리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버튼이 아니라 컴포넌트네요. 자, 컴포넌트는 누구의 부모일 것 같아요? J버튼의 부모겠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버튼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매개 변수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J버튼이 부모로 여기 지금 없네요. 자, abstract 버튼 이렇게 가보면 부모로 컴포넌트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컴포넌트는 또 누구를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컨테이너의 컴포넌트. 이렇게. 지금 뭘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버튼은 부모가 컴포넌트라서 내가 프레임에 add라고 해서 컴포넌트인 J버튼을 매개 변수로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쵸? 우리가 타입의 다양성을 배워서 벌써 써먹었어요. 자, 벌써 써먹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버튼이 화면에 뜬대요. 보여드릴게요. 자, 종료하고 자, 다시 키우면 자, 여기 지금 버튼이 보여야 되는데 자, 키우니까 보이죠? 자, 키우니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고 나서 추가해서 그래요. 자, 보여주고 나서 추가해서. 그럼 위치를 어떻게 해요? 추가하고 보여주면 되겠죠? 아이고. 자, 추가하고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 친구를 밑으로 콩콩콩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추가하고 보여지니까 화면이 안 키워도 보여지겠죠? 자, 다시. 짠! 생겼죠? 그쵸? 자, 이렇게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자, 버튼은, 자, 지금 우리가 위치 같은 걸 안 정해놔서 제일 크게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쵸? 제일 크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뭘 배우는 이유? 자바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쵸? 생성자에서 이름을 썼더니 이름 여기 보면은 요 값이 초기화되는구나. 그쵸? 그러면 프레임이라는 것의 필드 값으로 요
위에 윈도우의 이름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쵸? 이런 걸. 자, 우리가 타입의 다양성 덕분에 add로 버튼 말고 다른 컴포넌트도 있겠네. 그럼 여기 다른 버튼 말고 다른 것도 붙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버튼 말고 다른 것들도 존재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라벨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이게 하고 종료시킬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이거 종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종료해도 되고 이렇게 종료해도 되고, 그쵸? 이렇게 종료하면 아예 화면에서 사라질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만들 때마다 이렇게 메인에다가 작성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이렇게 계속 만들면 귀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뭘 배웠냐면 상속을 배웠잖아요. 자, 상속을 배우면 이 친구들을 매번 작성하는 게 아니라 호출만 하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매번 작성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호출만 하면 요 창이 툭 하고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상속이에요. 자, 한번 우리 배운 상속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거 전부 다 주석을 달아버릴 거예요. 주석을 달아버리고, 자, 주석을 달아버리고. 자, 따라하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우리 윈도우를 만들 거예요. 저거를 예를 들어 메모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메모장. 자, 메모장. 자, 메뉴에다가 구현을 해 볼게요. 자, 메모장. 자, 이런 메모 어플을 만들 거야.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메모야. 자,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면 화면에 이렇게 메모 어플을 실행한 것처럼 화면에 윈도우가 이렇게 떴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타입이어야 될까요? 아까 화면에 뜨는 거는 뭐라 그랬죠? JFrame이어야 된다 그랬죠? JFrame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내가 메모가 JFrame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를 내 거로 하려면 방법이 뭐예요? extend라고 했죠. extend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프레임이랑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모가 객체가 될 때 바로 크기랑 화면에 보여지는 거나 종료, 버튼까지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버튼까지 다. 그러면 어디서 정의해 놓으면 돼요? 생성자에다가 정의하면 생성자는 만들어질 때 호출된다고 했으니까 생성자에다가 방금 그 코드들을 쓰면 돼요. 그쵸?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new jframe 그랬죠? 근데 부모니까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부모는 어떻게 한대요? 슈퍼라고 호출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정했죠? inner class 이렇게, 그쵸? 근데 이번에는 메모장 이렇게 할게요. 아까 이렇게 했죠, 그쵸? 근데 지금 이미 상속받았으니까 내가 new jframe 할 필요 없이 슈퍼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의 크기를 정했죠? 자, 근데 이미 내가 이 친구는 내 거야. 자, 내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this.set size. 자, 아까 200에 200 했나요? 여기에 사이즈가 없는데 이때 사이즈는 누구 거예요? JFrame 거겠죠. 자, 또 어떻게? this.set location. 자, 여러분들은 500에 300 하시고 저는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500 이렇게 할게요. 저만.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지는 거 어떻게 해요? this.set visible. true. 자, 그 다음에 종료가 자동으로 되게 하는 거는 자, 그거부터 쓸까요? 자, this.set default close operation. 자,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2번. 나 2번인 거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JFrame 안에 자, 상수로 번호로 this pause on close가 2번을 기억할 필요 없이 요 문자열만 기억하면 화면에 안 보이고 끄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서 추가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메모장에서 버튼을 내가 또 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필드로 정의해 놓으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J 버튼에 btn 하고, 그렇죠? 하고. 자, 객체가 될 때 버튼을 객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btn은 new J 버튼. 자, 여기다가 클릭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클릭. 그리고 버튼에다가 프레임한테 더했죠, 그쵸? 자, 프레임은 우리는 아까 전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었죠, 그쵸? J 프레임에 프레임은 이렇게 했죠, 그쵸? 이때 이 프레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슈퍼일 수도 있고 디스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 대체로 우리 아까 쓴 코드랑 비교해 보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더하면 돼요. 누구를? 버튼을. 그러면 아까 코드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재사용이 되죠. 항상 메모만 호출하면 이 코드가 쭈르르륵 만들어질 거예요. 쭈르르륵. 선생님 아직 이너 클래스 안 배웠어요. 네, 아직 이너 클래스 안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왜 배웠는지, 그죠? 아, 이래서 배운 거구나 라고 일단은 보여드린 거였죠. 그럼 이제 메모를 객체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여기 메뉴에서 메인이 없나? 일단 메인에서 요 J프레임 다 주석 달았죠. 맨 밑에서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자, 이 코드 다 쓸 필요 없이 자, new 메모라고만 하면 된대요. 자, 이 친구는 무한 반복문이에요. J프레임은. 자, 윈도우는 이렇게 하죠. 윈도우 창은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즈를 안 하면 종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X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겠다고 해야지 무한 반복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실행. 그러면 메모장하고 똑같이 클릭 이렇게 뜨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 클릭을 하면 이 글자를 바꾸고 싶어. 또는 색깔을 바꾸고 싶어. 버튼의 색깔을. 우리 인터넷에 가면 그런 거 많죠. 이 버튼에 예를 들어 자, 여기 지금 수없이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내가 마우스를 올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바뀌잖아. 그쵸?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죠? 언제?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자, 지금 안 바뀌죠? 안 바뀌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가 클릭을 했을 때 색깔을 바꾸겠다라는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코드를. 그래야지 이 친구가 클릭했을 때 색깔이 바뀌어요. 자, 우리가 그거를 콜백 함수라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다? 아, 클릭하려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는 그 클릭을 했을 때 무언가 하라고 정의해 놔야 된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자, 이 버튼 객체는 클릭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클릭이. 자, 그래서 클릭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클릭을 정의하는 방법. 자, 버튼에 자, 액션 리스너라는 걸 정의하면 된대요. 액션 리스너. 자, 액션 리스너 뭐라고? 눌렀을 때 동작을 정의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동작도 객체로 매개 변수를 줘야 되는데 그 친구의 타입이 뭐라고 적혀 있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액션 리스너라는 타입을 써야 된대요. 액션 리스너. 그냥 타입은 안 되고, 자, 그냥 타입은 안 되고, 액션 리스너라는 타입을 꼭 매개 변수로 갖는데요. 자, 액션 리스너라는 친구를.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자, 버튼이 클릭할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다 하고 클래스에 버튼 핸들러라고 할게요. 자, 이건 무슨 뜻이다? 버튼이 눌렸을 때 동작을 정의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들러의 뜻은 어떤 동작을 내가 정의하겠다 이 뜻이에요. 핸들러는 뜻. 자,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의 타입이 뭐가 돼야지 여기 매개 변수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올렸을 때. 액션 리스너여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친구가 액션 리스너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자, 그럼 다시 메모가 J프레임이 되는 방법은 뭐였어요? 익스텐즈죠? 그러면 버튼 핸들러가 액션 리스너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상속 받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오늘 배워볼 거였는데, 자, 이 친구는 인터페이스라는 친구라서, 자, 유사한데, 자, 오늘 배워볼 거, 원래 배우려고 했던 거, 내일 배울 건데, 자, 이 친구는 임플리먼트라고 명해야 된대요. 임플리먼트. 자, 임플리먼트. 그리고 이 친구는 규칙이 있는데, 재정의할 것을 강제해요.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자, 여기 메서드 구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메서드 구현. 이걸 클릭하면 돼요. 액션 퍼폼드라는 걸 구현해야 된대요. 자, 오늘 배우려고 했던 거. 자, 오버라이드를 강제하는 게 이 친구, 액션 리스너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임플리먼트라고 하고 본인의 타입을 액션 리스너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선생님 근데 왜 내부에다가 썼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메모에 버튼 동작을 정의할 건데 메모 바깥쪽에서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없죠. 그런 것만 내부에다가 쓴다고요. 그런 것만. 지금은 뭐예요? 이 메모 안에 있는 버튼의 동작을 정의하는 타입으로 쓰려고 내부 클래스를 쓴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친구가 동작을 정의하는 메서드예요. 자, 여기가 동작을 정의하는 메서드.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어렵죠, 그쵸?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쵸? 헛기침이 나올 정도로 어렵죠, 그쵸? 자, 여기다가 자, new btn 핸들러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매개 변수로 쓸 수 있게 돼요. 왜? 이 친구는 액션 리스너 타입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종료했다가 키고 이 친구를 누르면 자, 이 액션 퍼폼드라는 친구가 실행된대요. 자, 이걸 누를 때마다 이 액션 퍼폼드가 실행된대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호출된다고 해서 콜백 함수예요. 누를 때마다 호출된다고 해서 콜백 함수. 자,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뭐라고 넣어 볼까요? 안녕 이렇게 해 볼까요? 자, 안녕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안녕. 그럼 콘솔 창에 안녕이 계속 뜰 거예요. 자, 볼게요. 종료하고 항상 종료하고 다시 켜야 돼. 종료하고 다시 켜고 누르면 안녕. 그쵸? 계속 뜨죠? 선생님 저는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요. 그쵸?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색깔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버튼의 색깔을 바꾸면 되잖아요.
자, 제가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클래스에 필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왜? 메모가 객체일 때만 이 친구가 객체니까. 접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btn에 색을 바꿀 거야. set background. 자, 이 친구는 col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써야 된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컬러에, 컬러 했더니, 자, 블랙, 블루, 시안,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죠? 저는 이제 마젠타. 자, 핑크, 약간 핫핑크 느낌이 나죠? 마젠타. 자, 이렇게 하면 마젠타 색깔로 바뀐대요. 자, 또 끄고, 또 종료 켜고, 자, 안 바뀌는데,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인데, 한번 그래픽을 새로 호출해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바뀌었을 텐데, 화면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껐다 켜도 될 텐데. 셋 백그라운드가 맞을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게 생성자로 될 텐데. 잠시만요. 맞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픽을 새로 그려볼게요. 지금 현재 이미 그려진 게 있어서 그래픽을 새로 그리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색깔을. set opac라는 친구를 호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자, 프레임 자체의 색깔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요거 btn의 set opac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true.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채우겠다는 의미로 set 컨텐츠 에어리어 필드 이런 게 있어요. 요것도 true 이렇게 해볼게요. 자, 됐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보니까 자, 지금 보니까 버튼 주변만 핑크가 되고, 그쵸? 버튼이 안 됐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쵸? 뭔가 이유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지워볼까요? 자,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쵸? 요거 하나만 해도 된다. 그쵸? 요거 하나만. 여튼 지금 제가 요 안에 있는 색깔을 못 채우겠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갑자기 이게 수업이 없는 내용을 준비하느라. 이유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눌렀을 때 동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 버튼을 타입으로 정의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쓸 일이 없어. 어디서만? 이 메모 안에서만. 그때 정의하는 게 뭐예요? 이너 클래스인 거예요. 이게 중첩 클래스. 선생님 저는 이런 버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다가 써야 돼요. 근데 밖에 쓰면 뭐가 문제예요? 자, 나는 메모에서 있는 버튼을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쵸? 그렇게 지금 버튼이 이렇게 빨갛게 뜨죠. 자, 이미 내가 버튼을 쓰겠다는 뜻은 뭐예요? 이 메모 안에서만 쓰겠다라는 거죠. 이 메모에 있는 이 필드를 접근해서 쓰겠다라고 코드를 써줬기 때문에, 그쵸? 이 코드는 중첩 클래스 용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밖에서 쓸 거였다. 그럼 필드 없이 클래스를 접근했어야 되겠죠. 자, 여튼 중요한 건 뭐다? 이래서 중첩 클래스를 많이 쓰는구나. 언제? 여러분들이 요런 윈도우를 만들 때 이 윈도우의 버튼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약속이 돼 있어. 이 버튼은
액션 리스너 타입을 쓰라 라고 약속돼 있어. 자, 그래서 그 친구를 구현하는 걸로 내부 클래스를 많이 쓰더라. 내부 클래스를 써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간편하더라. 어떤 부분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버튼을 내부에서 참조할 수 있어서 그쵸? 이렇게 편리하더라. 자, 여기까지. 자, 어려운 설명이었고 자, 어려운 설명. 자, 이 코드들을 다 이해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걸 왜 했냐? 여러분들이 실사용을 봐야 내가 뭘 배우고 있는구나 알려고 하는 거죠, 그쵸?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마젠타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색깔은 치워졌다, 그쵸? 혹시 윈도우는 그냥 돼요? 윈도우는 그냥 되죠? 이게 이제 맥에 넘어와서 이 맥OS랑 윈도우랑 윈도우가 다르니까 JWT가 이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우리가 크로스에서 다 지원하는 언어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 편리한데. 자, 여튼. 자,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이번에는 쉬운 예제. 쉬운 예제. 자, 메뉴로 올라와서. 자, 이렇게 어려운 거 했다가 갑자기 쉬운 거 하면, 뭐지? 이런 느낌 들 거였죠? 자, 우리가 소나타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차인데, 소나타 카예요. 소나타인데 O를 빼먹었다. 자, 소나타 카예요. 자, 내가 이 친구를 호출해서 달려라고 하면 달리게 할 거예요. 자, 소나타가 달린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소나타가 달린다. 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모델 또 있어요. 필드로. 자, 그래서 이 소나타의 소나타 여기 써져 있는 문자열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 스트링의 모델이에요. 소나타.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달리는 거는 자, 요 런이 아니라 엔진이 부릉부릉 해서 달려요. 그래서 엔진을 구현을 해야 된대요. 엔진. 근데 이제 자동차마다 엔진이 달라. 자, 내가 이렇게 엔진을 자, 자동차랑 다 똑같은 자동차마다 다 똑같은 엔진을 쓸 거면 밖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엔진. 그렇죠? 자, 그런데 모든 자동차가 엔진이 다 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요 엔진을 호출해야 달린대요. 자, 그쵸? 그래서 이 엔진에 자, 우리가 시동을 거는 부릉부릉 하는 스타트가 있어요. 자, 퍼블릭에 void에 start. 스타트를 누가 이 카가 run 해야지 움직인대요. run.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소나타가 달린다 하는 거였죠? 자, 모델 플러스 가 달린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소나타의 카의 this.모델 이렇게 써도 되고. 그쵸?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자, 실제로 달리는 건 엔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런은 뭐만 하면 돼요? 엔진만 만들어서 호출만 하면 돼요. 어떻게? 엔진은 new 엔진의 엔진 점 start 이렇게. 그렇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내부 클래스예요. 너무 쉬운 설명이죠, 그렇죠?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나타의 런을 외치면 이 엔진을 부릉부릉 해서 스타트 하겠죠, 그쵸? 스타트.
선생님 이 설명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쵸? 이런 짓을 한 거였죠? 자, 보면 코드 똑같아요. 자, 메모를 만들고 버튼이 있고 버튼에 뭐가 있어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자, 버튼의 동작을 재정의하고 있죠? 버튼의 동작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이 버튼이 누르면 이 버튼 동작인 뭘로? 안녕이라 출력이 되고 마젠타로 바꾸는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되는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너 클래스를 왜 쓰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쵸? 이너 클래스를 왜 쓰냐. 자, 이번에는 자, 클래스인데 스태틱이 붙은 거. 클래스인데 스태틱이 붙은 거. 자, 이 친구는 그냥 진짜 쓰는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어. 자, 여기 올라와서 예를 들어 내가 클래스인데 그죠? nested 이렇게 하겠죠. 딱히 쓸 일이 없어. 자, 여기다가 static 이렇게 붙인 거야. 자, 얘를 뭐라고 하냐? 정적 중첩 클래스라 불러요. 자, 이 친구는 왜 존재하냐? 이 소나타 카라는 이름이 필요해서 소나타 카라는 이름이 필요해서 자, 존재합니다. 자, 이 친구는 바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소나타 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자, Sout으로 지금 Sout을 내가 뭘 안 썼군요. 스타트를 하고 public void start 여기다 Sout하고 모델을 이렇게 호출해요. 안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자, 보통 이런 중첩 클래스 근데 정적이다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쓰려고 존재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용이 아니라 무엇은 시스템 정의용.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드릴 필요 없고 사용만 하면 돼요. 누군가 정의해 놓은 것들 쉽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사용자는 스태틱 클래스를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모델을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 그죠? 왜? 두 개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네스티드가 아니라 소나타카의 네스티드예요. 그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소나타카의 엔진인데 이 친구 별개, 이 친구 별개. 하지만 내부에 있으니까 이 친구의 필드를 여기서 접근할 수 있죠. 왜? 이 친구도 객체가 됐을 때는 이 친구가 꼭 객체니까. 이 객체 안에 이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은 신경 쓸 게 없다. 그렇죠? 신경 쓸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중첩 클래스 얘기고요. 이 코드 이해하면 좋지만 어렵잖아. 그렇죠? 재미로 한번 보시고 어차피 해야 돼. 나중에. 우리 이거 보면 수업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Java GUI 스윙. 그 밑에 익명 클래스, 람다식, 스트림 API 있는데 여 밑에 세 개는 코드를 쉽게 쓰는 방법. 쉽게 쓰는 방법이라서 배우면 교양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코드. 그래서 우리가 GUI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고생했고요. 우리가 요거 한번 파악해보고 제가
문제도 풀어드릴게요. 파악을 1시간 하고 문제도 1시간 뒤에 풀어드릴게요.